우리가 어떤 유산균을 고르는 것이 좋을까요? 한번 그 기준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균의 종류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저희 병원에서 처방하는 다양한 유산균 제품 중에 몇 가지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유산균을 저희 병원에서 구비하고 있는 이유는 유산균의 균종에 따라서 그 균이 나타내는 여러 가지 다양한 치료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자분에 따라서 자기가 필요한 어떤 균종을 위주로 섭취를 해야 되는지를 찾아보시고 결정하시는 것도 굉장히 치료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프로바이오틱스에 들어가는 원료균의 제조사를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다농이나 한생과 같은 기업들은 오랜 시간 동안 연구 개발을 해서 검증된 균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락토바실루스 애시도필루스라도 검증된 균주를 사용한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제제를 드시는 것이 그 균의 효과를 더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보장균수입니다. 제품에 들어가 있는 균수가 따로 있고 이것이 소장과 대장으로 도달하는 균수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런 얼마나 살아서 장까지 가는지를 보장하는 균수를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제품에 표기된 보장 균수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네 번째는 균종의 배합 비율입니다. 아까 보셨듯이 락토바실루스에도 아주 다양한 종류들이 있죠. 이런 각각의 균들이 어떤 비율로 배합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균이 나타내는 기능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한 반에 어떤 친구들과 같이 지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친구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균과 배합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균이라도 더 기능을 시너지 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균의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배합되었느냐에 따라서 유산균 제제의 기능이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포장 상태인데요. 아무래도 이 유산균은 상온에서 오래 있을 경우에 생균의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요즘은 제조 기술이 많이 발전이 되어서 제품마다 조건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조건을 잘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아무래도 일회용 포장에 프로바이오틱스가 오래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회용 포장이 잘 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5가지를 꼼꼼하게 잘 살펴서 나에게 맞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우리가 유산균 언제 먹어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진료실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영양제들은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에 먹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몸에서 시간에 프로바이오틱스를 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가장